어머니 나 친정에 며칠 갔다 올게요. 밥 해주지 마세요. 지가 해 먹으라고요. 우리 아들 밥도 해주지 말라 그래. 너 지금? 안녕하세요. 정식구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고부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고부 갈등을 하면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며느리 되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 살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주장이 좀 강한 그런 세상이 됐죠. 네, 하여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로 조심하는 게 역시 중요한 문제겠죠. 인간관계니까. 네, 그런데 고부 갈등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할 때의 마음, 어떤 문제들, 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할 때의 문제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보통 얘기하는 시집살이 당하는 그런 며느리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건 반대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꼭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혼한 어떤 주부의 얘기입니다. 29살인가 된 부인이에요. 대전 근교 소도시에서 이제 남편과 같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커리어 우먼이죠. 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겼대요. 그래서 엄마 사랑이 많이 그리워서 큰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면 시어머니하고 정말 잘 지내야지,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그렇게 모시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홀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기는 아직 없고, 뭐 계획이 조금 더 있다가 아기를 낳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예부터의 말씀이 홀시어머니 모시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아주 관계가 돈독하고 참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아직 아기는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용돈도 좀 글쎄요, 자기 말로는 많이 드렸다 그래,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 자기 동료들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진짜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참 잘 지냈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멀리 이제 인천이었던가요? 어디 살던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잔뜩 나서 투덜투덜 하면서 친정집에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시누이가 오더니 엄마 그러면서 이제 우는 소리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어 이러면서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제 뭐 푸념 뭐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남편이 좀 속을 쓰겠대요. 그러니까 에이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럼 너 며칠 밥 좀 해먹으면서 너 나 고마운 줄 좀 알아봐,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확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허벅다리를 비고 들어놓아갖고 엄마 그러면서 이제 투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아이 그랬구나, 아유 너 왜 힘들었겠구나, 에이 그 김서방 며칠 고생 좀 하게, 그래 너 아이 온 길에 좀 푹 쉬었다 가고 김서방이 와갖고 너한테 아주 잘못했다 그러고 너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는 그래 여기서 며칠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며느리가 참 부러운 거예요. 참 글쎄요, 보기가 좋았다 그럴까, 하여튼 좋아 보였대요 그게.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가 저 시누이 배고픈 모양인데 밥 좀 차려줄래? 그러니까 예 그러고서는 후딱 나가서 이제 밥상을 이제 차려갖고 들어와서 먹고 이제 이랬대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 시누이는 이제 남편이 와서 싹싹 빌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야 참
엄마가 계시니까 저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겪었대요. 그러고서 얼마 또 지났어요. 자, 이제 젊은 부부가 살면서 뭐 그냥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하루는 이제 좀 티격태격하고 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출근을 했는데 부인은 그날따라 뭐 출근 안 했는지 아예 에이 친정 며칠 갔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오빠가 친정이 좀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친정에 며칠 갔다 올게요. 남편이 나 속썩여갖고 남편 좀 고생하게 좀 나 며칠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남편 밥 해주지 마세요. 지가 해 먹으라고요. 그래 고생 좀 해봐야 마누라 고마운 줄 알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시누이가 왔을 때 엄마는 뭘 어떻게 했냐면 시어머니가 오냐 그래 며칠 좀 푹 쉬어라 그래. 에이 김서방 고생 좀 하게. 그래 와서 너 싹싹 빌고 너 데리고 갈 때까지 고생 좀 해. 너 여기서 푹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내가 사실은 시누이보다 더 잘했대요. 평소에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남편 보고 부엌을 들어가서 밥을 해 먹으라니 너. 그리고 너 그 정도 일 갖고서는 뭐 집을 며칠 비워? 나가? 네 남편 고생하게 나보고 우리 아들 밥도 해주지 말라 그래. 너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애들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반응이 나온 거죠.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친엄마처럼 대했는데 나는 딸처럼 안 해주네. 코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코가 대자로 빠진다고 그럽니까? 그냥 김이 푹 새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대전이 이제 큰 도시니까 이제 나와갖고 가다가 정신과 간판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상담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한테 요즘에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텔레비 뭐 드라마에 나오나 뭐. 실제로도 뭐 어떤 사람은 장모님한테 엄마 그러면서 가갖고 또 아들처럼 뭐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일 것 같아요. 통상은 그렇지는 좀 못하죠. 그리고 실제도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라는 인간관계는 실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관계죠.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죠. 이익을 나누는 관계도 아니죠. 생물학적인 관계도 아니죠. 엄마하고 딸은 생물학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애들이 속썩이고 비기시켜 볼 때는 그러니 어떡하고 난 게 죄지 이렇게 하면서 져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남편이라는 그 남성 또 아들이라는 그 존재가 중간에 있어서 맺어진 관계죠. 간접적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쑥 빠지면 아무 관계가 없는 완전히 남남인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의 관계죠. 그런데 이거를 친엄마처럼 친딸처럼 지내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좀 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대접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마땅히 행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친엄마한테 티 좀 부리고 찌그덕찌그덕 했다가 아유 또 엄마 이렇게 하고서는 와서 또 아양 떨면은 아유 그래 내 새끼 이렇게 하고 풀어지는 그런 인간관계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권유를 드렸습니다.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인간관계지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려고 기대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 기대가 지금 경우처럼 무너질 때는 굉장한 배신감 내지는
실망, 또 소외감, 억울함, 뭐 별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친밀하게 친엄마처럼 허물없이 그건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이제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진료실을 떠날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풀어져서 그랬구나. 내가 관계 설정을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졌고 내가 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나를 친딸처럼 그래서 시누이가 와서 하듯이 나도 시어머니 허벅다리 비고 들어나왔고 엄마 우리 남편 고생 좀 하게 밥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통할 줄로 생각했던 내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오산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는 시어머니가 뭐 나를 뭐 배신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대가 좀 과했었고 내가 하는 기대에 좀 오류가 있었다 이걸 깨달으면 문제가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요? 한으로 쟁이고 이제 그러지 않게 되죠. 네.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하면서 경험할 때 인간 관계에서 어렵게 만드는 많은 경우가 상대방의 어떤 기대를 했느냐가 영향을 상당히 크게 준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 지나치게 엄마처럼 대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